관점과 해석 더 읽어보기 가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밤 빛공해가 심각하다. 나 시골지와 도시지 두 작품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밤 빛공해가 심각하다. 먼저 이 작품은 빛공해의 정의와 빛공해가 일으키는 문제를 전달하는 기사문입니다. 똑같이 빛공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기사문으로 나는 동화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글의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빛공해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글로 빛공해가 사람, 식물, 동물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빛공해를 화제로 한 기사문과 동화입니다. 문제 먼저 살펴봅니다. 문제 안에 이미 화제, 중심 소재 제시해 주었고요. 글의 종류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동일한 화제를 다룬 두 글의 형식적 특성과 이에 따른 효과가 어떠한지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동일한 화제의 빛공해에 대해서 하나는 기사문으로 하나는 동화로 전달하고 있는데 어떤 특성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본문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처음 부분에 꺼지지 않는 인공 조명들로 잠들기 힘든 도시의 밤. 창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번화가 근처에 산다면 더 자주 겪게 되는데 이처럼 밤에도 도시를 환하게 비추는 빛공해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 처음 부분인데요. 지금 창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누구나 경험해 봤음직한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중심 소재 나왔고요. 빛공해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 그래서 처음 부분의 주요 내용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빛공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란 인공 조명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생기는 과도한 빛이 사람과 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원치 않는 소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음공해라고 하는 것처럼 빛공해는 원치 않는 빛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빛공해의 정의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방법 중에 정의, 그러면 무엇은 무엇이다 꼴로 의미를 풀이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 삼각형이란 세 변과 세 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도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공해의 뜻, 빛공해의 개념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인공 조명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과도한 빛이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그래서 원치 않는 소리가 많은 걸 소음공해라고 하는 것처럼 원치 않은 빛이 지나치게 많은 걸 빛공해라고 한다. 이러한 빛공해가 최근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 환경오염에는 직접적인 생태계 파괴 이외에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빛공해는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간접적으로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서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한다. 지금 빛공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동식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서 생태계를 교란한다. 그래서 넓게 이걸 전체 포함한다고 한다면 빛공해가 최근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라고 해서 환경 문제로 대두된 빛공해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고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글을 전개하겠죠.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데요. 모든 동식물에게는 낮과 밤에 맞는 생체 리듬이 있다. 따라서 빛에 노출되는 주기가 불규칙해져 숙면하지 못하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사람은 생체 리듬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약 50%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 어린아이에게는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성인에게는 비만과 불면증, 더 나아가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문제점, 빛공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적게 열리며 과일의 맛도 떨어진다. 꽃은 계절에 관계없이 피고 수명이 짧아지며 야행성 동물과 양서류와 포유류는 먹이 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빛공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요. 빛공해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 과일나무에, 양서류에, 포유류에, 그래서 동식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인데요. 빛공해의 정의, 아까 초반에 너무 과도하게 빛이 인공 조명을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점 얘기했고요. 빛공해가 일으키는 문제로 동식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지금 소개되었습니다. 마무리 단락입니다. 어두운 곳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빛. 하지만 우리에게는 낮과 밤에 맞는 생체 리듬이 있다. 숙면해야 할 밤에는 빛이 없는 것이 좋다. 빛을 낮과 밤에 맞추어 비춰야겠다. 그래서 시선 뉴스에 2017년 11월 4일에 실었던 기사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끝부분에서는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숙면해야 할 밤에는 빛이 없는 게 낫다. 빛을 낮과 밤에 맞추어 비추어야겠다. 라고 해서 끝부분에서는 낮과 밤에 맞추어 빛을 비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빛공해란 인공 조명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생기는 과도한 빛이 사람과 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원치 않는 소리가 지나치게 많은 걸 소음공해라고 하는 것처럼 빛공해는 원치 않는 빛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빛공해라고 한다. 빛공해가 일으키는 문제로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사람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동식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라는 것 중간 부분에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개관 살펴봅니다. 갈래는 기사문이었고요. 제재는 빛공해. 개관은 쓰셔야 합니다. 주제, 빛공해는 수면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그래서 빛공해가 동식물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징에는 빛공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고요. 빛공해란 그렇게 정의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소개하였는데 빛공해가 일으키는 문제를 사람, 식물, 동물의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의 짜임 다시 확인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빛공해 제시하고 있었고요. 중간 부분에 빛공해의 정의와 빛공해가 일으키는 문제. 끝부분에는 낮과 밤에 맞추어 빛을 비출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기사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지와 도시지, 빛공해를 가지고 동화로 쓴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솝 우화인 시골지와 도시지를 빛공해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구성한 패러디한 동화이다. 공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도시지가 시골지의 도움으로 잠을 편안히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빛공해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빛공해에 대해서 적고 있다는 거 가와 공통점이에요. 화제가 같고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관점도 같았는데
표현하는 양식이 하나는 기사문이었고 하나는 동화라는 점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시골지와 도시지, 빛공의 환경부에서 제공한 그림대에 이솝우화를 패러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부분 확인합니다. 떡갈나무가 우거진 숲속 깊은 마을에 회색지와 갈색지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색쥐에게는 남모를 꿈이 생겼어요. 도시에 나가면 정말 멋진 것이 많다던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마침내 회색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로 떠났어요. 도시는 정말 대단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빌딩과 수많은 사람, 그리고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자동차들. 도시는 밤에도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거렸어요. 숲속 깊은 시골 마을을 떠난 회색쥐는 점점 도시쥐가 되었지요. 지금 회색쥐가 도시에 대한 동경을 하면서 결국에 도시로 갔고, 회색쥐는 결국에 도시쥐가 되었다. 도시에 적응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쥐가 된 회색쥐. 회색쥐가 도시 생활에 적응한 내용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쥐는 한동안 신나게 밤낮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밤에도 환한 불빛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거든요. 결국 도시쥐는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고향에 두고 온 친구가 그리워졌지요. 도시쥐는 시골쥐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마침 시골쥐도 도시쥐를 만나고 싶었던 터라 얼른 도시로 달려갔어요. 어이쿠, 도시란 곳은 정말 복잡하구나. 우와, 정말 멋진 것이 아주 많아. 시골쥐도 도시쥐처럼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 바짝 마른 도시쥐를 보니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도시쥐는 사실은 회색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신나게 다니다가 오래되지 않아서 빛공해 때문에 잠을 못 잤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빛공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도시쥐. 그 도시쥐가 시골쥐를 부르고, 시골쥐는 도시로 가서 처음에는 그 멋진 도시의 모습에 감탄을 하지만 바짝 마른 도시쥐를 보고 걱정을 하는 내용. 세 번째 부분은 뒤에 이어집니다. 친구야, 이렇게 멋진 도시에 사는데 왜 이렇게 야위었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곳은 밤에도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거든. 그러고 보니 밤이 되었는데도 거리는 물론 고층 건물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았어요. 자동차 불빛도 눈이 따갑도록 환했지요. 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잠을 이룰 수 없었는지. 시골쥐는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그러고는 바깥에 있는 커다란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와 굴을 막았어요. 그러자 도시쥐가 살던 굴 속은 어두워졌고, 도시쥐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환경 동화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시골쥐가 결국에 도시쥐가 왜 잠을 못 이루는지 알고 커다란 나무 이파리로 굴을 막아서 굴 속이 어두워지는 덕분에 도시쥐도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빛공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시쥐가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말랐던 내용,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파리로 굴을 막은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동화를 통해서 빛공해의 문제점을 잘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쥐가 이파리로 빛을 차단한 내용이 드러났고요. 시골쥐가 빛을 차단해줘서 편안하게 잠든 도시쥐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관합니다. 갈래를 보면 동화이고요. 중심 소재는 가와 똑같이 빛공해,
주제는 빛공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도시지는 시골쥐의 도움으로 잠을 편안히 이루게 되었다. 빛을 차단하고 나서 이제 편안히 잤다. 특징을 살펴봅니다. 이솝우와 시골쥐와 도시지를 재구성한 패러디 동화입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읽히는 이야기라서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글의 짜임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회색쥐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 도시쥐가 된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도시쥐는 환한 불빛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쥐를 찾아온 시골쥐가 나무 이파리로 굴 속을 어둡게 하여 도시쥐가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와 나의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기사문으로 빛공해의 정의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이끌어 갔고요. 나의 글은 동화를 통해서 이솝우화를 패러디하여 빛공해의 문제점을 인상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결국에 빛공해 때문에 도시쥐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야위었다는 것, 그리고 빛을 차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것을 통해서 빛공해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출석 수업인데요. 미리 교과서 본문 학습활동 충분히 읽어보시고 필기 내용 확인하시면서 빠뜨린 부분 필기하시고요. 두 번째, 학습지 철에 정리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화요일날 제출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그 된 거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학습지 철에서 정리하고 정답 정리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수정해서 정리하시고요. 문제 혹시 풀려다가 안 푼 문제 있으면 다시 풀어보시고 제대로 풀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엽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엽서 미제출자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